자, 여러분, 코딩 없이 말로만 앱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개발업계의 미래다. 아니다. 이건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말이 정말 많죠? 오늘 바로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약속부터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그 원칙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컴퓨터한테 야, 친구들끼리 사진 공유하고 댓글도 달 수 있는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만 했는데 진짜 그런 앱이 눈앞에서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 바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랑 창업자들이 지금 바이브 코딩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우리한테 대체 어떤 달콤한 약속을 하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혁신가 토마스 올슨이 그리는 미래.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그 혁명적인 비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복잡하게 코드 한 줄 한 줄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이런 기능 만들어줘 하고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그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은 몰라도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매지너리 스페이스의 토마스 올슨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AI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동시에 누구나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뭐겠어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던 창작의 문턱을 확 낮춰버리는 이른바 기술의 민주화. 바로 이게 바이브 코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전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정말 마법처럼 그냥 말만 하면 뚝딱 하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올슨도 이게 그냥 마법은 아니라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려면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그 핵심 원칙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올슨은 제대로 돌아가는 앱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요. 첫째,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버튼이라던가 메뉴처럼 반복해서 쓰는 부품들을 미리 딱 정해두는 거죠. 그래야 코드가 막 국수가락처럼 뒤죽박죽 엉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둘째, 슈퍼베이스 같은 도구로 백엔드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건 앱에 보이지 않는 뒷단,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는 어디에 저장하고 보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복잡한 걸 처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깃허브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작업을 단계별로 착착 저장해서 혹시나 뭔가 잘못돼도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AI를 쓴다고 해서 개발이 한 번에 짠!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AI한테 지시하고 나온 결과물을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사람인 창작자랑 AI라는 실행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현실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네마 케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의 숨겨진 복잡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케벤이 말하는 집 짓기 비유를 보면 문제가 아주 확 와닿아요. 원래 집을 지을 땐 전문가랑 같이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튼튼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이런 느낌의 집이요? 하는 분위기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거의 다 된 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설계도가 기준인 전통 방식이랑은 다르게 바이브 코딩으로 지은 집에 숨겨진 설계도는 바로 코드거든요.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도 코드를 모르는 비전문가는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결국 딱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가 최종 기준이니까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코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둘째, 이게 한 75% 정도까지만 엄청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25%를 채우는 건 시간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결국엔 편리했던 그 바이브 코딩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듀러블 AI의 CEO 네마 케빈이 정말 날카롭게 한마디 던집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들 다 어디 갔죠? 저는 하나도 안 써요.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화려한 시연 영상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쓰는 제품은 없다는 거죠. 그 간극을 정확히 꼬집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브 코딩의 밝은 약속, 그리고 또 냉정한 현실까지 다 봤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마지막 전문가, 마이클 헤지패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 마이클 헤지패스는 그 답을 공존에서 찾습니다. 그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AI는 비행을 돕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기장, 즉 우리 인간 전문가가 운전석에 딱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AI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통제하면서 사용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지패스는 AI라는 이 강력한 보조종사랑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참여, 신뢰, 유지 보수성,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성.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참여입니다. AI는 진짜 그럴듯한 걸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자의 마음을 탁 치는 그런 특별함은 못 만들어요. 그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깊은 고민과 애정, 바로 거기서만 나오거든요. AI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냥 그런 밋밋한 제품이 나올 뿐이라는 거죠.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저도 잘해? 이런 말로는 절대 신뢰를 쌓을 수 없겠죠. 세 번째는 유지보수성입니다. 주말 동안 뚝딱 만든 앱, 과연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가치는 그렇게 빨리 만든 코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이 해결을 하는 문제에 대한 당신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그걸 책임지고 계속 개선해 나갈 능력,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보안입니다. 혹시 운전면허증을 디지털로 저장해주겠다던 T앱 기억하세요? 이 앱은 안전을 약속했지만 결국 사용자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보안은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의 약속, 그 자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텐데요.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전에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립이나 분열을 낳지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인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브 코딩의 화려한 약속부터 냉정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원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최종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인간이 주도하고 AI가 돕는 그런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전문가를 대체하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과 책임감을 갖춘 창작자의 손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헤지패스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광기로 치닫는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인가? 결국 선택은 이 놀라운 도구를 손에 쥔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